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연일 신조어와 유행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YOLO, Untapped, Meme, Gimmick, Grooming 등등 영어가 맞나 싶은 용어들이 이제 자주 출몰 하고 있죠. 오늘은 이런 단어들의 유래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YOLO.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쏙 들어가 버렸지만 YOLO라는 신조어가 한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도 있었죠.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며 즐기고 살자라는 의미로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그런 현실에 지친 젊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재의 나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이 답답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출사표처럼 YOLO를 이제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유행했던 까르페 디엠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를 즐기는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의 시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몇 년 전에 팝 가수 드레이크가 이런 전 세계적 욜로 열풍에 불을 붙이기도 했죠. 원래 욜로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삶을 소중히 다루고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그런 의도로 쓴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를 거쳐서 갈수록 훗날을 생각지 않고 막 사는, 심지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욜로 하고 살다가 골로 갈 수. 언택트. 요즘은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활 방역 시대의 화두가 되었지요. 봄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코로나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호주에 계신 분들은 11월엔 뱀이나 벌에 물릴 염려가 없어서 참 좋죠. 11월, November, 뱀하고 벌이 없어서. 아무튼 요즘엔 비대면 사회를 강조하려고 이제 언택트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일단 언택트는 일종의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합니다. 언택트는 영어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영어 사전엔 비접촉에 해당하는 non-contact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요즘같이 비대면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테니스나 탁구, 육상 같은 그런 선수들 간의 이 접촉이 없이 승부를 겨루는 그런 경기를 말할 때 non-contact sports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접촉 스포츠라고 할까요? 좀 애매한데 그래서 비대면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표현으로는 non-contact가 아니라 no contact 또는 contactless 같은 표현이 괜찮습니다. meme. meme이라는 단어도 인터넷상에서 참 많이 쓰이죠. 밈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방이나 비유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복제되고 전달되는 그런 행동 양식이나 사회 문화적 요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뭔가 이제 복제가 이루어지려면 이 유전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문화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 유전자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복제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의미가 그리스어에는 이제 한 단어로 미메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어를 응용해서 유전자 gene 같은 느낌을 주는 발음으로 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런 밈이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넓게 퍼지는 그런 기발하고 재미있는 사진이나 이제 영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믹. 요즘 전방위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속임수, 트릭, 술책 이런 느낌의 속어인데 뭔가 비꼬거나 뒤틀어서 깊은 인상을 주는 마케팅적인 꼼수 같은 것에도 이런 기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단 사전에도 등재된 미국 속어입니다. 기믹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마술, magic, 이 단어의 철자의 순서를 바꿔서 만든 그런 단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매직의 M과 G의 위치를 바꿔서 gimmick, 이것이 gimmick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철자의 순서를 rearrange, 재배열해서 이제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anagram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dormitory, 기숙사, 공동 침실의 뜻이죠. 이것을 재미있는 anagram으로 만들어 보면 dirty room, 더러운 방이 됩니다. grooming, 그루밍족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뷰티가 여성들의 용어라면 그루밍은 남성에게 해당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밍족이라고 하면 패션이나 화장품, 피부 미용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투자하는 그런 남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룸은 남자아이, 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to grow, man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의미가 점점 넓어져서 젊은 남자, 신랑, 어떤 지역에서는 말을 관리하는 하인, 마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groom은 동사로는 말을 관리하다, 말의 털을 관리하다. 이 말털 관리가 뭐 따로 있나요? 자주 빗질을 해주겠죠. 그래서 털을 쓰다듬거나 이제 어루만지는 행동을 grooming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악마 같은 짓거리를 하는 범죄를 그래서 grooming 범죄라고도 합니다. groom이 말을 빗질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또 잘 관리해서 말끔하게 꾸미는 것에서 시작한 단어인데 지금은 남자들이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외모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개그맨 안일권님 영상에서 마침 이 그루밍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더군요. 잠깐 보시죠. 그루밍 시대잖아요. 그루밍 시대 남자도. 구름이라고요? 그루밍. 그루밍이에요. 그루밍. 외모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